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코드를 보시면은 K-민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짜여져 있고, 그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적절한 이 K의 수를 찾는 그런 코드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이것은 일단 그 코드는 3차원 좌표값에 대한 클러스터링이고, 이것은 그 한 개의 좌표축에 대한 최대값입니다. 그래서 1000, 1000, 1000까지 하겠다, 그런 의미의 최대값입니다. 그리고 3차원 좌표를 담을 수 있는 구조체를 하나 지정하였고, 그리고 점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, 그리고 점을 가지고 있는 이 좌표를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라는 배열과 배열로 쓸 이제 포인터이고, 이것도 배열로 쓸 포인터인데, 이 점이 속해 있는 클러스터가 뭔지, 이 점이 어떤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또 그런 포인터가 있습니다. 이것을 왜 포인터로 했냐면은, 이제 어떠한 이 데이터들을 받아들였을 때 데이터가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동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, 한 개는 이제 좌표를 줬을 때이고, 한 개는 그 좌표에 대한 이 구조체를 줬을 때에 대한 거리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거리가 얼만큼 멀어져 있다, 이 정도가 필요하고, 실제 거리가 몇이다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곱근은 빼고 이 제곱까지만 구현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find closest head가 있는데, 이것은 이제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헤더가 있고, 그 헤더에 대해서 이 모든 다른 점들이 어떤 클러스터에 소속될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클러스터 중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점에 대해서.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이것은 플래그고, 이 거리 값을 이용해서 이 모든 헤드에 대해서, 이것이 이 J가 K이기 때문에 K가 헤드의 개수입니다. 클러스터의 개수. 그래서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해보고, 그 거리가 다른 클러스터와의 거리보다 짧다면 그 거리를 업데이트 해줍니다.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 플래그를 두었고, 이제 포인트 클러스터, 이제 그 점에 대한 클러스터는 이 J로 선택된 이 클러스터 헤드다 라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클러스터 K에 속해 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이 다음 헤드의 자리를 찾아주는, 그러니까 이 어떤 클러스터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의 평균 좌표를 구하는 함수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x, y, z 좌표가 있고, 클러스터에 몇 개가 속해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셀 카운트 변수,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어떤 클러스터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 그것을 각각 x, y, z를 평균을 구한 후에 그것을 구조체로 만들어서 반환해 줍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따가 k 값에 대한 이 그래프 보셨던 것처럼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건데, 그 어떤 k 값을 가질 때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각자의 클러스터의 헤드와의 거리 평균값, 그것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그래프에 실제로 그려지고, 여기서 나오는 값이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이제 완만해지면서 차이가 없어지는지를 보면서 이 k 값을 찾게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 그저 그냥 모든 점에 대해서
자기의 클러스터 헤드와의 거리를 구해서 썸에 더해주고 평균을 구해줍니다.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적절한 K 값을 찾는 과정인데, 보시면 일단 첫 헤드를 랜덤하게 생성합니다. 여기서 K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넣어줄 이 클러스터의 개수입니다. 그래서 클러스터의 개수이고, 클러스터의 개수만큼 이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시드를 정해주고 랜덤 함수를 통해서 이 헤드를 랜덤하게 넣어줍니다. 그래서 헤드가 넣어졌다면은 이제 요것은 이제 헤드가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3개의 값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3개의 값이 필요해서 1번과 2번과 3번이 쉽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1번에서 2번까지 그리고 2번에서 3번까지가 있는데, 이것이 전전 측정 값이고 이게 전 측정 값이고 이게 현재 측정 값입니다. 그래서 전전에서 전까지의 차이랑 전과 현재의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않을 때 이제 이 완만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 있는 이 구조체의 포인터들이고, 요거 포인터로 한 이유는 이게 K값이 계속 다르게 오기 때문에 포인터로 해서 동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전전에다가 지금 현재 값을 넣어주고, 그리고 한번 이제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아서 이 새로 업데이트할 때 헤드 값을 찾아줍니다.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져오고 그 값을 바로 이제 여기 전전 값이니까 전 값에 넣어줍니다. 그 후에 이제 while문으로 들어가서 쭉 돌게 되는데, 여기서 이제 진짜로 나를 이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가까운 헤드 값을 찾아서 이제 클러스터에 속하게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지 정해주게 되고, 그 후에 이제 새로 옮겨갈 좌표를 구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플래그가 있고, 여기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움직일지를 정해줘야 되는데, 그래서 그 점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거나, 그러니까 이 전전값과 전값이 완전히 동일한 좌표이거나, 아니면은 전값과 현재값이 동일한 좌표이거나 하면은 플래그를 올려줍니다. 그래서 이게 모든 이 클러스터의 헤드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플래그가 K만큼이고, 그리고 점의 움직임이 10% 미만이다. 이 비율이 10% 미만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은 플래그를 올려서 그것도 완만해졌다고 판단합니다. 그래서 완만해졌다고 판단하면 나가게 되고,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 원래는 이렇게 있던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씩 뒤로 밀어줍니다. 그리고 다 나왔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 내가 지금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 그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각자의 클러스터의 헤드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균을 구해가지고 넣어주고 그것을 반환해 줍니다. 이것은 리소스를 반납해 주는 것이고,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은 scv 파일을 읽어와 가지고 이제 그 파일에 대해서 그 파일을 읽어와서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입니다. 그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,
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콤마하고 이 끝에는 캐리지 리턴 그리고 이 줄바꿈 표시까지 있어서 그렇게 여기 중간은 콤마 이 후는 캐리지 리턴 줄바꿈 표시 그렇게 이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일단 열어주고 그 후에 이 에러가 나면은 그 예외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이 한 줄이 한 점이기 때문에 한 줄씩 읽어가지고 이 카운트를 해줍니다. 그래서 그 카운트에 대한 만큼 우리가 점이 몇 개가 있고 점이 몇 개가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준 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사실 그 실행을 해보고 안 건데 요것보다 한 개가 적게 파일이 있습니다. 그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개를 빼줘야 됩니다. 그 후에 이제 전역 변수로 쓸 것들을 업데이트를 다 이렇게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짜로 이 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. 그 후에 이제 이것도 이 앞서 설명했던 pp와 p 현재 1, 2, 3과 같이 이 완만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. 처음에는 k는 2, k는 1일 때, k는 3일 때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for로프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완만한 정도를 위와 똑같이 확인하게 됩니다. 10%일 때, 같을 때. 그래서 이렇게 되고 리소스 정리하고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적절한 값을 찾았다면은 여기서 프린트를 해주고 그 과정도 이렇게 프린트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사실 이 값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. 제가 되게 많은 시간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이 클러스터를 잘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다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좌표값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이 좌표 이 데이터가 이 보시면 x, y, z로 보면은 x 값은 마이너스 600에서 한 700 사이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y 좌표도 뭐 0에서 마이너스 한 10 중후반으로 안 움직이고 z 값은 800으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일단 이유는 데이터가 한 곳에 이미 뭉쳐 있어서 클러스터를 나누기가 힘듭니다. 힘들고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잘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클러스터를 나누고 싶다면 좀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해본 것은 이 자료형들을 제일 크게도 바꿔보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이 0.9나 1.1을 아주 정말 조금의 오차까지만 찾게 거의 막 0.9 그러니까 9 나누기 이렇게 제일 큰 숫자까지도 해봤는데도 계속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와서 여기서 계산을 할 때에는 너무 조밀조밀하게 잘
뭉쳐 있어서 거기서 클러스터를 나누기는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클러스터가 제대로 나눠지지 않았고,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유는 데이터가 한 곳에 이미 뭉쳐 있어서이고, 좀 더 정밀한 그런 계산이 있다면은 힘들긴 하겠지만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